다음 급수 중에서 수렴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주려면 급수 판정법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경우에요. 이렇게 급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AN이 있는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도해봐야 될 거는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AN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0이 나온 거예요. 근데 0이 나왔을 때 이 값을 수렴했다, 수렴 0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고, 이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서 급수의 합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요. 1번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1 플러스, 그리고 좀만 더 쓸게요.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까지 적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적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요, 일단 요거의 일반항은 n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급수가 된 건데, 여기 있는 요 값이 AN이 된 거예요.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값을 봤더니 0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된 거예요. 0이 나왔으니까 부분합 SN을 내가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SN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규칙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얘보다 조금은 작은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은 식이 아니라 조금은 작은 식, 이렇게 만들었을 때 1 더하기 2분의 1까지는 그대로 쓸 거고, 뒤에서도 이 항들을 묶어가지고 더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 보면 3분의 1 다음에 4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4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2분의 1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3분의 1을 뭐로 바꿀 거냐면 4분의 1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식이 아니라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아요. 작은 값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식이 더 크다가 되겠죠. 이랬을 때 뒤에 있는 요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보다 더 작은 이 급수의 합이요,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당연히 앞에 있는 식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얘는 유형이 있는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값이 달라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거기 때문에, 뒤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8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또다시 2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더하기 5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줘요. 그럼 5분의 1보단 얘가 작겠죠? 그리고 6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주고,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8분의 1까지 적어주세요.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계산했을 때 가장 앞에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도 그대로 적을 수 있고, 자, 이제 내가 묶어놓은 요만큼의 값을 계산하면 얘도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만큼 8분의 1을 4번 더하면 얘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묶는 값들도 전부 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2분의 1씩 무한대로 더해지게 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얘보다 더 작은 값의 합을 만들었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생긴 급수도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봐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일반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의 일반항은 앞에서 1, 2, 3, 4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는 n분의 1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커요. 그럼 n 플러스 1, 요게 일반항이 될 거고, 우리가 급수 기호를 이용한다면 시그마 n은 1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의 극한값을 구해봤어요.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가 또 0으로 갑니다. 이렇게 0으로 가면 얘 역시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형태는 항상 부분분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분분수는 a b분의 1, 요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면
여기 앞에 있는 급수도 풀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급수는 sn이 무한대죠. 그래서 sn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k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부분분수 공식에 맞춰서 정리해보면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이고요. 그럼 이 자리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k를 집어넣어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공식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풀어헤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부터 대입해주세요. 1부터 대입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쭉쭉쭉 가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져서 남는 게 뭐냐면 1,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남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1은 그대로 1일 거고 요 뒤에 요만큼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얘가 어디에 수렴했냐면 1에 수렴하게 됐어요. 수렴하는 것은 일단 2번이죠. 얘는 급수의 합이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다시 3번으로 돌아갈게요. 나머지도 다 연습을 해보면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우리 급수 판정을 해보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고요. 분모 분자의 최고창의 차수가 같아요. 그럼 최고창의 개수의 b는 1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얘가 지금 구해봤더니 0이 아니라면 발산이라고 했는데 얘는 분명하게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급수가 됩니다. 3번은 간단하게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도 중요한 예시가 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요,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써볼게요. 이 기호를 풀어서 써보면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짝수항의 부분합, 홀수항의 부분합을 구했을 때 그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짝수항의 부분합을 볼게요. 먼저 S2를 볼게요. S2는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어디까지냐면 이만큼이요. 그럼 얘가 0 나오죠. 그 다음에 S4를 보면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번 여기까지요. 다시 0, 0 이렇게 되죠. 아, 얘는 그냥 0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S2n이 0이 나오고, 자,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급수의 합이 되는 건데 무한대로 보내도 그대로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홀수를 보면 S1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S3은 3항까지 더하면 여기가 되는데 얘가 0이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5항까지 합은 여기인데 여기를 다시 0입니다. 그럼 또다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S2n-1이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고요.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급수의 합이 되는 건데 그때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얘네가 각각 수렴하긴 했지만 둘이 지금 값이 어떠냐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으면 얘도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4번도 제외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5번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기 있죠? 여기. 이거의 극한값을 또 한번 구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 역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게 되고 수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